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getting through all the bad times with you. I wasn't missing a thing, now I do.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 하실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하고는 태국 교통 시스템을 보게 되면 좀 자유롭고 좀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나 육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을 텐데 그때는 항상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로를 횡단을 할 때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왜? 우리나라하고 교통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횡단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좌측에서 먼저 오죠, 차가. 그래서 좌측편을 보거든요, 습관적으로. 근데 태국은 우측편에서 차가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도로 횡단할 때는 무조건 한번 멈추고, 그리고 좌우를 한 번, 두 번 보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곁에 있을 텐데 혹시나 또 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도로 횡단할 때는 무조건 한번 멈추고 좌측, 우측 한번 보시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가 깊은 나라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만날 때 웃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미소의 나라라고 그래요. 태국 분들은 서로 눈이 먼저 마주치게 되면 항상 웃어 주십니다. 그래서 태국 도착하셨기 때문에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와띠, 사와띠, 사와띠. 안녕 이란 뜻입니다. 근데 태국이 조금 희한하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끝에 쓰는 언어가 달라요. 자, 우리 수녀님하고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분들 저 따라 해보세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여성분이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분들 따라 해보세요. 사와디캅. 우리 수녀님은 남자분이 아닌데, 예, 남자분들만 따라 해주세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자, 마지막으로요. 사와디캅. 여성분은 카, 사와디카 부드럽게, 남성분들은 남자답게 사와디캅이라고 하시는 것이 태국의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카나 캅이 태국의 존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례를 하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근데 태국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합장을 해요. 인사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태국의 인사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와디캅. 왜 몇 분 따라 안 하세요? 따라 하셔야 돼요. 조금 어색해도 이게 여행을 할 때 가장 첫 관문을 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태국 친구가 여행을 왔어요. 근데 발음은 좀 어색하지만 우리나라 분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정겹겠죠. 오랜 친구처럼. 그래서 제일 필요한, 태국 여행에 필요한 사와디캅이라고 하는 인사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태국 관광청에서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좀 자유롭고 편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이드님이, 태국 가이드님 나오셨어요. 성함이 앞에도 이제 들으셨듯이 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선한 친구예요.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네,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국식으로.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예, 잘하셨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러면 태국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분들의 어떤 따뜻함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온도가 몇 도였죠?
15도? 태국 오늘 온도가 낮 기온 온도가 36도였습니다. 예, 저녁에는 지금 30도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도심지기 때문에 좀 후끈후끈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틀 정도는 자연에 있거든요.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더운 이유는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사열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날씨가 덥긴 해요. 그러면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입니다. 물을 자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덥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찜질방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땀도 이렇게 흘려주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한국 돌아갈 때는 개운한 느낌을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덥고 답답한 것보다는 개운한 느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행이 즐겁다면. 그래서 그 여행의 즐거움은 제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또 즐겁게 기억에 남는 여행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지금 또 춥죠? 추운 느낌 안 드세요? 그쵸? 에어컨이 좀 강하게 틀어놓거든요. 밖이 덥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복장은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시원한 우리나라 여름 복장을 입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타면 특히 저녁 같은데 한기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바 같은 거 하나 있죠. 겉잠바 같은 거를 그냥 버스에 두셔도 돼. 편안하게. 나중에 또 방에 놔두놨다가 가져왔다 이러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실 때까지 여기에 두시면 돼. 그러면 좀 쌀쌀한 느낌, 특히 이제 버스 타게 되면 좀 쌀쌀하거든요. 그러면 겉잠바를 갖다가 살짝 입어주시면 온도 밸런스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는 뭐 특별히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 저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 좀 자주 드시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이거든요. 두 번째는 교통 방향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가끔 교통 체증이 막히거나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한번 멈추고 좌측편, 우측편 한번 보시면 돼요. 태국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걱정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내일 모닝콜 7시에 들어갑니다. 따르릉 전화기가 오면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짐을 많이 풀지 마세요. 짐을 많이 풀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 주무시기 때문에 많이 주무시지 마시고 풀지 마시고 주무셨다가 7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갖다가 하고요. 식사 끝나고 나면 짐 다 정리해서 로비에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혹시 1시간 반 정도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 오케이, 괜찮으시네요. 그러면 1시간 반에 식사 다 하시고 짐 정리하시고 8시 반에 로비로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가방을 다 정리해서 모아서 버스로 올릴게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는 정확하게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한국 출발하시기 전에 나는 지도를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보고 오셨다. 한 분. 에?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면 우리 아름답고 위대한 여행자분들은 일단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지도하고 나침판을 꼭 들고 다니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휴대폰 안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구글 지도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어디를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태국은 3,7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태국 쪽을 동남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이 지역을 강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갔던 제비 기억하시는 분? 예, 그 지역이 바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3,7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00km 정도로 해가지고 시차가 1시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가 우리나라하고 3,700km 정도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2시간이 늦어요. 자, 반대로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시간은 정확하게 12시 46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원래 몇 시냐면 1시 죄송합니다. 2시 46분입니다. 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냥 껐다가 켜면 바로 이 나라 시간 영역대로 바뀌어요. 예. 반대로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들 있죠. 예,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2시간을 당기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12시 47분 정도 될 겁니다. 그대로 스스로 알고 계실 수 있으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시간,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시차가 2시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좌측편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측편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7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지역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7개국 이래 표현하는데 정중앙에 태국이 있어요. 자, 그리고 태국에서 북서쪽으로 인도 쪽으로 치우친 데가 최근에 좀 안타깝게도 지진이 크게 일어났죠.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다시 정동쪽으로 가게 되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중국 쪽으로 우측으로 잘 가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나라라고 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정남쪽으로 내려가 되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끝에는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3,700km를 동남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요. 우측편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정중앙에 반도가 있는데 이것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정중앙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서 정남쪽으로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자, 이제 길 잊어버려도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대충은 이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태국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동을 하는데, 태국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코끼리의 옆모습하고 닮았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코끼리의 머리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또 유행하죠. 한 달 살기 하기 좋다, 자연이 좋다, 공기 좋다 라고 표현하는 곳이 태국 가장 북쪽의 치앙마이,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끝이 우리나라에서는 환상의 섬,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들이 밀집되어 있는 태국 남부 푸켓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 그리고 태국 제일 북단 치앙라이에서 푸켓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 대충 몇 시간 걸릴까요? 너무 잘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호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 2시간? 차를 타고? 1시간? 차를 타고?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27시간 걸려요. 27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긴 나라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워낙 태국 분들이 선하셔가지고 착하셔가지고 미소의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북쪽 여행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부 쪽 여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태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 손에 보이는 이 코끼리 옆모습에, 코끼리는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는 상아가 있어요. 이빨이죠. 정확하게 이빨 부분이 방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의 심장, 우리나라 비교하게 되면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여행의 테마는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 계곡, 들, 밀림, 호수, 바다, 자연과 많이 친화적으로 여행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되실 겁니다. 이제 대충 질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은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도시를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태국의 자연들 여행을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인사를 드렸죠? 사와디캅. 예, 그리고 이 합장하는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의 격이 좀 달라져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할 때는 코 위로 올라가요. 예. 그리고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계세요. 예, 스님들한테는 머리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왕족들. 근데 스님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왕족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간단한 거는 태국에 약간 결이 있는데 신분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장, 성직자들이 가장 태국에서는 위대한 분, 존경받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왕족, 그 다음에 국민들, 그리고 나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죠. 제가 그냥 인사 안 드렸습니다. 분명히 코 위로 인사드렸죠. 제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낮추고 우리 위대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여행자분들 모시고 정말 태국의 아름다운 자연들 모시고 여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자면, 제가 태국을 온 지가 23년 차입니다. 그리고 태국분하고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태국에서 태국분하고 결혼을 했고 태국 안에서 살다 보니까 거의 태국화가 많이 됐어요. 태국 친구들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 너무 잘한대요. 웃긴 이야기인데 안 웃어주시네요. 한국 사람인데 너무 태국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말 안 하고 말을 조금 하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 태국 사람인 줄 알아요. 많이 변했죠. 그 이유는 태국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태국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태국을 끊임없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점점 태국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신 국민들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 분들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뿌리는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 나름대로 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엄청나게 존중받아요.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미지, 우리나라의 국력,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을 보는 눈빛들이 따뜻하고 멋있게 보고 이런 것들을 분명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23년 동안 태국에서 뭐 했냐면 가이드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가이드를 하냐면 여행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23년 전에 태국 처음 왔을 때 태국을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한 달 조금 넘게 다닌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어느 여행이었냐면 코끼리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산으로 올라가는 여행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은 여행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잘 몰라서 코끼리하고 1시간 정도 목욕을 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같이 목욕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굳이 뭐 저 애들하고 목욕을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멀뚱멀뚱 있었거든요. 근데 한 6마리 정도가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제 코끼리가 제 말을 제일 안 들어. 왜? 교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끼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크릉크릉크릉 하면서 위험하다는 뜻을 막 알릴 때가 있었어요. 밀림에서 가장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동물 뭘까요? 사자, 뱀, 다 나오는데 안 나오죠. 개입니다. 그리고 밀림의 왕은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개미예요. 개미들이 영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투개미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영역도 크지만은 엄청난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코끼리들이. 근데 앞에 조련사가 하는 게 뭐냐면 물을 쫙 뿌려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참 못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 그러면 개미탑 있으니까 저 나무 불 지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물을 뿌리니까 개미들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 너무 넓었으면 그런 곳을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코끼리가 비탈면을 갖다 길이 없는데 끙끙끙끙 올라가야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고 여행자분들이 이렇게 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걸어서 기어서 올라가면 여행자분들이 뒤집어지겠죠. 안 무릎을 꿇어요. 여행자분들 지킨다고 끙끙끙끙 대면서 1200고지에 수많은 자연들 고산족들 사는 분들이 밥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해줘요. 뭐 아무것도 없어. 밥 하나 하고 양배추 볶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외국 여행자분들하고 그거 먹으면서 또 산꼭대기에 쌀로 만든 곡주가 있거든요. 술이 있어요. 그거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한 여행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밤하늘에 별들이 그래 많은 걸 그때 처음 본 겁니다. 네. 그 기억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지금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여행자분들 안내하고 보호하는 가이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여행자 한 분이라도 안전을 지키고 수호하는 마음 가지면서 여행을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처럼 여행을 모실 거예요. 그때 그 코끼리처럼. 네, 그래서 조금만 제가 또 부산 사람이고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큰 실수는 하진 않아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실수하거나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그 처음에 만난 코끼리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엄청 친해졌어요. 예. 왜냐면 자꾸 이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성질나니까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러면 정글도를 주는데도 이상한 길로 가다 보면 자꾸 나뭇가지에 쓸리고 다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코끼리들 말 안 들으면 조련사들 막 때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좀 남아있었는지 손을 갖다가 탁 대고 탁탁탁탁탁 계속 토닥거려 주니까 나중에는 진짜 무릎 꿇고 그 비탈면을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행자분들 안전 그리고 평생 살아가시면서 내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여행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태국 언어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죠. 따라해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때 캅, 여성분들은 카. 자, 따라 하십니다. 코큰 캅, 코큰 캅, 코큰 캅. 여성분들은 카, 코큰 카, 코큰 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마를 받으실 때나 이제 해변 승마가 준비되어 있는데 말 탈 때나 이럴 때 태국 분들하고 이제 소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식당을 갈 때나 그럴 때 이왕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한 5분 정도 지나면, 지금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5분 정도 지나면 고속도로를 내려서 또 5분 정도 이동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호텔까지 도착하시고 나면 자기 가방을 다 호텔로 들고 가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 방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방 하나하나 다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월드투어 대표님이 도착하시면 시장하신다고 망고밥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하기는 딱 좋아요. 왜냐면 또 배고프면 잠 안 오거든. 그쵸? 그래서 연유에다가 찹쌀밥을 달짝지근하게 간을 맞춰서 망고를 얹어 놓은 망고밥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드시고 나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고, 도착하시게 되면 로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식사하는 장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만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음식은 우리나라보다 못지않게 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음식이 알려진 지는 한 20년 됐고요. 태국 음식이 세계에 알려진 지는 200년이 됐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려요. 자극적인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신료 자체가, 우리나라는 생강, 마늘, 고추를 많이 사용을 하죠. 태국도 생강, 마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사용을 많이 하는 향신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수라고 그래요. 고수라고 그래요. 저도 태국에서 23년 살았는데 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한 20-30%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피를 맑게 한다고 그래서 건강식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이 향신료가 들어가면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아침에 드시는 식사는 그 향신료가 20-30% 들어가요. 70%는 안 들어가요. 이해하셨나요? 태국의 모든 음식 중에 70%는 정말 맛있어. 근데 30%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면서 태국 현지식을 좀 주로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한식은 저희들이 마지막 날 함께 드실 거예요. 대신에 맛있는 음식들, 태국 음식들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음식들 다 좋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식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태국 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퓨전 음식들, 좀 깊이가 있는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곁들여서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준비를 좀 할까요? 네. 아무것도 안 먹었어. 자, 라면. 아무것도. 아니 이거 왔으니까 이거 언제 먹어야 돼? 현재 없이 먹어야 돼.
사람들이 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해. 막 물어봐 적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가고. 하여튼 호텔도 시계 파일 먹어. 자, 2, 3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요즘 무슨 과일 처리나요? 지금은 과일이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슨 과일 처리라기보다는 그냥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싸고 맛있을 때요. 지금 태국이 제일 더울 때고 과일이 싸고 맛있을 때요. 네. 망고도 맛있고 망고스틴도 맛있고 특히 지금 투리안이 3배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격이 원래 한 우리나라 돈으로 1kg에 한 2만원 돈 하는 게 지금 6,000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저렴할 때입니다. 많이 먹자. 두리안 먹어야 돼. 아침 식사 시간은 6시, 호텔 자체는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은 7시에 일어나니까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식사하시면 됩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천천히 식사하세요. 예. 예, 그렇죠. 좀 일찍 일하셨으면 그냥 일찍 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6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식당이.